이 미분적분하고 단어 3,000개를 못 외우면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이 3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예요. 근데 드래곤볼 만화 아시죠? 시간과 정신의 공간 방이라고 있어요. 좀 독하게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좀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대학에 이제 합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입의 장점을 좀 살려라. 가운데 봐야 가운데 봐야 되죠?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장황수학의 장자윤, 황한순입니다. 아이언진이의 박철희 이진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 학습 일정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역시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 자기 점수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고 좀 막막한 시기일 텐데 우리 영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저희 수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는 사연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사연들을 채택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합격시켰던 선배들의 그런 가장 비슷한 데이터와 좀 매칭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객관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연을 보면서 저희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자, 첫 번째 사연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 경기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친구예요. 그래서 학사 편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고 목표는 한양대 수학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친구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하반기의 영수 비율 또는 공부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수를 알려줬는데 6월 모의고사가 영어 한 77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학은 60점 이제 점수가 나왔고 진도는 현재 다변수까지 이제 진도를 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영어가 77점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 같은데 혹시 영어 교수님들은 이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사 편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가 77점이면은 이 자체로도 현재 영어로서는 합격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대학에 이제 합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점수를 유지하려면 8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수가 너무 좋은 상태라서 지금 학습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영어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영어를 문법을 80% 가까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해 논리가 한 10%, 5% 정도 비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80%가 부분, 맞나요? 네, 영어 공부에 대해서 봤을 때 80%?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혹시 그 문법 매니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논리 독해는 범위가 없어요. 근데 어휘랑 문법은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학생이 나름대로 자기가 분석을 했고 논리 독해 점수가 상당히 나오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논리 독해에서 거의 다 맞고 문법만이 좀 약한 상태여서 이렇게까지 문법을 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 맞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중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사실 옳지는 않기 때문에 7월과 8월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되 빨리 안정적으로 문법 점수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공부를 논리 독해로 넘기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9월달 이후부터 또 말이죠.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논리 독해를 거의 다 맞추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학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수학은 현재 60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영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양대를 충분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학교와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학은 사실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학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장 쌤이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기명 모의고사 범위가 미적분하고 급수 정도가 이제 섞여 있었을 텐데 거기서 60점이기 때문에 선대 조금 들어갔어요. 선대 조금 들어가고 근데 이제 60점, 65점이면 결국에 한양대는 전체적인 과목이 중요하지만 계산이 좀 지저분한 학교여서 미적분의 실력을 어쨌든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수학의 비중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친구가 네. 영수 비율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영어와 수학의 큰 틀에서 비율로 보면 이제 여름 이후에 어쨌든 영어를 충분히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 영어 비중을 좀 조정하면서 수학도 좀 비중을 올려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희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합격권이어서 영어 비중을 아예 팍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학생이 문법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정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7, 8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영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4대 영어 4, 수학 6 정도.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9월에 갔을 때는 수학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하고 8월에는 영어랑 수학의 4대 6, 그 다음에 9월 이후부터는 영수의 비율을 3대 7로 해서 목표 점수는 수학은 일단 80 이상을 목표로 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한양대 합격했던 친구의 이제 점수대를 좀 볼 건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혹시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편입 영어에서 이과 학생이 77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는 건 기본 베이스가 워낙 좋아서 앞으로 쌤들 얘기한 것처럼 독해나 논리 쪽으로 비중을 바꾸고 단어만 꾸준히 보면 짧은 시간에도 이 점수는 좀 지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양대는 6대 4로 1차에서 이제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니까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좀 수학을 많이 늘려서 쓰자. 이런 거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비중을 영어에서 높게 가져가다가 하반기에 바꾸려고 했을 때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 올라갔던 점수가 팍 떨어질까 봐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충분히 시간대를 그 비율을 수학으로 좀 많이 써도 되겠다. 근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학생이 이제 영어 파트에서 80%를 문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시간 하게 되면 문법을 4시간 했다는 얘기인데 9월 이후에 3대 7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시간 중에 3시간이 영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아까 진희 쌤이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논리 독해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3시간 중에서 문법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가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습관을 확 바꾼다는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문법 시간을 아주 많이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점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문법에 목숨을 걸어야죠. 끝내야죠. 네, 정말 거의 끝내는 건 뭐 저도 못 끝냈기 때문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독해 끝냈습니까? 거의 끝내요. 자, 그럼 이제 수학 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다변수까지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7, 8월에 조금 미적 다변수를 집중하면서 복습을 회독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장항 인강 모고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해서 문제풀이를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공학 수학을 이제 진행을 해서 10월에는 무조건 공수를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이제 서성학 목표를 진짜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강에서 서성학 특강도 있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요거까지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저희가 모의고사가 많은데 이건 당연히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 수학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영어에서 이 친구가 이제 하반기에 영어가 3, 수학이 7로 비율이 됐을 때 이런 부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 학생은 지금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논리 독해 기초 강좌는 필요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영어를 논리 독해를 손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커리대로 7, 8월부터 쭉 따라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점은 한 5점 정도가 돼요, 영어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언진이 나중에 11월, 12월 달에 가면 예상 모의고사를 하는데
문제 퀄리티 좋은 걸로 유명하니까 그걸 꼭 응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인강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뭐 집중력에 대한 고민 사실 다른 선생님들과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인강 친구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보다 보면 멍 때려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지 다 인강을 찍으시니까 사실 저는 좀 독하게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좀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듣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 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예,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적이 없어서. 이 학생이 지금 집중력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집중력을 가지세요. 무조건 가지시고 이 집중력을 갖는 것이 사실은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편입을 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뭐 이런 조언하면 또 장쌤이 질 수 없는데 혹시 장황수학에서 장쌤은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 아니 오늘도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강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그런 부분이 다른 게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괴감이라든지 어떤 자극 이런 걸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인강은 방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편입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 없이 카페나 이런 데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느슨해지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이 미분적분하고 단어 3,000개를 못 외우면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누군가 절대자가 했을 때 진짜 죽는 일이라면 과연 우리 친구들이 안 할까? 근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못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하고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모습을 좀 객관화해서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른 말인데 그 예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동기가 꺾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세에 좋게 나가다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살의 어떤 초반의 힘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고 내 목표가 뭔지 그거가 있으면은 집중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자료만 봤을 때 좀 자신이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신이 없기에는 상황이 좋아요. 충분히 한양대도 노릴 수 있는 이대로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간다면. 근데 여기서도 좀 고민이 많고 막막한데라는 얘기하는 게 저희 4명 전문가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신감을 가져서 좋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친구는 상위권 목표를 둘 수 있는 친구다. 점수 좋다. 근데 사연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반대로 해석이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작년 학생이죠. 이걸 보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처럼 영어도 좀 베이스가 좋고 그 다음에 수학도 지금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좋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또 일반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만 보면 결국에 영어도 7, 80점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학도 8, 90점대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양대 화학과 그리고 서강대, 중앙대, 건대, 홍대를 다 합격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노력을 좀 시간에 맞춰서 하면 영어도 저 친구처럼 7, 80점대 사이 그 다음에 수학도 8, 90점대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친구를 좀 롤모델로 점수를 정해서 노력을 좀 해보시면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하루 일정 소화를 못하는 경우에 고민이라는 말에서 저는 또 이제 독해 선생답게 추론을 들어가거든요. 네. 열정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열정이 많은 학생들이 계획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약간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도 충분히 합격권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을 또 부리면은 괜히 또 자기 용기 저하 원인이 되니까 그거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준 거 잘 듣고 공부 계획 잘 세워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경대학교에 이제 컴공을 재학 중이에요. 아니네요. 휴학했네요. 그죠? 휴학한 상태고 일반 편입으로 이제 준비 중이고
목표는 한양대, 성균관대, 이제 소프트 같은 계열로 이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영어 성적이 이제 60점대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수학은 68점 정도를 이제 받고 있어요. 점수가 좋은 점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상위권과 이제 중위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이제 기로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위권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어랑 수학이 할 게 많다. 영어 수업도 인강이 많고 수학도 할 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떤 컷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어떤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영어 쪽에서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영어와 수학의 점수가 나쁘지가 않고 심지어 이 친구는 휴학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거의 장담을 해요. 그냥 다 해라. 영어이든 수학이든 이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이 정도의 점수대라면 수업을 듣는데 별 문제도 없을 것이고 시간도 분명히 확보가 될 것이고 저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놓고 줄여달라고 하는 이런 네. 학생들 이게 좀 이제 지금 순간 버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점수 때면 그렇죠. 예. 상반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낸 건데 이제 결과를 내러 하반기로 가려다 보니까 순간 조바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상위권에 합격한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해주세요. 약간 이런 욕심? 그래서 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한 8, 90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근데 이제 이 줄이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럼요. 결국에는 그 페이스 때문에 말려서 상위권 갈 수 있는 실력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볼 때도 인강수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2달에 하나씩 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도 3-4개밖에 안 되거든요.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하려고 또 그러는 건지 자꾸 자기 역량을 축소시키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뒷문도 단속해야 돼요. 우리가 했던 것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새로운 걸 또 배워나가면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꾸 축소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점수가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안정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마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자, 인강이건 형강이건 같은 곳 가서 이제 시험 보잖아요. 형강 아이들이 뭐 듣다가 뭐 안 듣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강 친구들이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한다 버겁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금니 깎이 물고 정말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을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주자면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인데 점에서 시작해서 이 최대치로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이러고 시험 보면 이제 망하는 거고 일정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걸 점으로 만드는 거죠. 정리하는 과정. 근데 7, 8월에서 한 9월, 10월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배워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 남은 파이널 기간 11월, 12월에 이제 그거를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면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름에는 영수의 비중이 5대5 정도 괜찮지 않나요? 네, 왜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위권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상위권 한양대, 성균관대를 목표로 둬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영어가 현재 60점인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더 올려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영어는 한 70점 정도 이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수학은 8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7, 8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영어도 줄일 수 없고 수학도 줄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7, 8월에 만큼은 영어랑 수학을 5대5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이후로는 이거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영어가 오르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수학이 오르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7, 8월의 성적을 추이를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 학생이 이 점수 분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9월쯤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이 상담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가 팍 부족하거나 수학이 팍 부족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다양한 얘기들이 더 나올 텐데 그래. 워낙 딱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점수대 있고 그러니까 계속 뻔한 얘기처럼 들리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가끔 맞아요. 잘하고 있는데 자꾸 변화를 주려고 그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밀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열심히 밀고 가시기를 한 번 더 결론은- 당부 드리는 거죠. 결론은 공부량을 축소시키지 말라고요.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더 해야죠. 예, 더 그리고 해야죠. 그리고 요즘에 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한양대 성대는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딱 각성하고 절대 영어의 공부량이 수학의 공부량이 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미친 듯이 많은 건 아니에요. 갑자기 조바심이 생기니까 내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온 건데 다시 한번 각성해서 빡빡 밀고 나가세요. 사실 이공계가 이 영수 공부에 대한 비율 또는 막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얘기 잘 들은 거 다시 이제 마음가짐 잡고 줄일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결국엔 목표 대학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점수를 보면서 이 친구한테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비슷했던 친구 같아요. 6월, 7월 점수가 비슷하네요. 지금 이 학생하고. 네, 거의 비슷하죠. 이 친구는 굉장히 비슷한 게 영어가 60에 수학이 68이잖아요. 7월달 성적을 보면 50점대 실대. 근데 지금 사연인 친구가 점수가 더 높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더 지금 상황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보면 영어 점수가 올라가질 못해요. 계속 이제 50점대, 60점대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중앙대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버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더 하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어를 이제 비중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노릴 수 있는 거고, 하방에 갔을 때 만약에 점수가 그렇지 않다면 선택을 해서 수학 조금 더 늘려서 중앙대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친구보다 좋은 상황이니까 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 학생이 바로 공부량을 닫은 것 같아요. 7, 8월에 공부량 폭을 넓혀놓고, 그러니까 우리 문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데아를 넓혀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간에 그 이데아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덧붙여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편입을 준비할 때 잘하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8, 90만 좋은 점수지 5, 60, 7, 80 이건 다 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편입에서의 그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영어 68점 이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고 좋은 점수.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건데 저 어떡해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네. 점수에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갖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이제 좀 뭐 흔치 않은 자리니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학생 정도면 냉정하게 중대를 잘 간 건가요? 아니면 실력대로 간 건가요? 이 정도 점수로 많이 중대를 갈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솔직히 저 중대 가서 놀랬는데 저 점수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턱걸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9월, 10월까지 점수대를 보면 낮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11월에서 12월 달에 본 게 학교별이거든요. 건대 같은 경우에 평균이 57인데 학생 점수가 85점이에요. 그리고 서강대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성대도 그렇고요. 중앙대도 평균에 비해서 77점.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11월하고 12월에 확 올라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알겠습니다. 뭐냐면 수학은 하면 후반기에 올라가네요. 네, 그런 거죠. 거의 확실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서 후반부에 영어를 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은 하면 올라가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건 또 부탁인데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는 포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할 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시겠지만 정말로 많아요. 올해도 재수하는 친구들, 한 번 더 하는 친구들 상담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공계들은 영어를 마지막에 놨어요. 마지막에 중대를 바라보고 갔는데 안 됐어요. 이런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에 적극 공감을 하지만 저희조차 이제 영어를 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를 강의하는 분들, 수학을 강의하는 분들 전부 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좀 해줘야지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게까지 수학을 마지막에 너무 하나 했는데 수학 확실히 올라가는 게 있나 보네요.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데 드래곤볼 만화 아시죠? 거기 보면 시간과 정신의 공간 방이라고 있어요. 그게 편입에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12월이에요. 12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해 지문을 1시간 풀 때 양은 10지문이 넘어가요. 근데 3월 달에 1시간 리뷰까지 하려면 1시간에 1지문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2월 달에 폭발하는 기간인데 그때까지를 못 기다려서 애들이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영어도 반복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수학생께서도 인지를 시켜줬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거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많이 구제된다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에 학생들마다 케이스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지금 이 친구처럼 영어랑 수학을 아직까지 더 끌고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이제 하나의 단편만 보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만 올인했는데 합격했대. 그러니까 그거에 다 귀 그리고 글러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생들마다 어쨌든 케이스가 다 다르고 그 케이스에 맞춰서 공부 방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생이 이걸로 성공했다고 해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이제 케바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제 영어도 좀 안 좋고 수학도 안 좋은 친구들이 그런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건 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영어를 시켜요. 이거 시키겠지만 이제 더 강조를. 이제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많이 하는 고민이었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과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황쌤이 지금 케바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끔 그런 솔루션을 줄 때는 정말 시간과 비용과 모든 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 이제 좀 선택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는 거지 대부분은 영어를 좀 꾸준히 시키는 편이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그 극약 처방이 잠시 후에 사례로 나오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요 사연은 더 이제 또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뒤에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마무리 해보면 아직은 2달 동안 영어랑 수학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세 번째 사연은 전남대에 이제 다니고 있고 일반 편입이고 희망하는 거는 중앙대 이제 신소재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를 원하고 있고 토익 점수가 이제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900점 정도 895 900점 정도 확보가 됐고 근데 사연을 더 읽어보면 시립대를 위해서 950점까지 이제 더 토익을 만들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수학적인 부분인데 그 공학수학은 학교 들은 걸로 커버를 치겠다라고 했던 친구예요. 이거를 이제 수학 쪽에서 이야기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영어생들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현재 이 친구는 토익이 900점이 확보가 된 친구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립대 960점 정도를 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토익 공부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있는 대학이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인데 제가 영어 전문은 아니지만 편입 영어로도 더 공부를 해서 토익도 잡으면서 편입 영어도 잡으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충분히 있고요. 저는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토익 점수가 지금 900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현강 편입 영어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토익 점수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학생이 지금 편입 영어로 전환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유형만 파악하면. 그리고 이미 지금 900이기 때문에 950, 60으로 올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오히려 토익보다 더 광범위하고 난이도가 높은 편입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뭐 건대나 아주대까지도 폭을 넓히면서도 토익 점수도 같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편입영어를 통해서 토익 점수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토익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편입영어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토익 900점대에 나오면 이론 강좌부터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없죠. 만약에 이 편입영어로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공부를 이쪽을 한다면 들어갔으면 하는 강좌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좋은 강좌? 일단 논리 독해 같은 경우는 이 학생 베이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기초 강좌 필요 없고요. 7, 8월부터 그냥 형광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또 아까 두 번째 말한 케이스처럼 마지막에 그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서 또 숨겨진 5점까지 잡으면 아마 지원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문법은 또 선생님께서 문법 같은 경우도 7월부터의 문제풀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토익 점수가 사실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지만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적혀 있는 게 895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도 꾸준히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주시고 시험을 계속 응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그 NC 영역과 이제 IC 영역에서 어떤 점수 비중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건 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공부 조금이라도 해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수학 쪽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보면 편머리 교재 있잖아요. 우리 김영에서 이제 제작한 교재로 미적분학과 다변수를 맞췄고요. 선형대 수학은 이제 좀 인강을 들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수학은 이제 편머리 또는 대학에서 배운 걸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형대 수학 빼고는 대학교 그리고 자기 공부 자습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 시간 안에 푸는 게 좀 괜찮지만 중앙대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는 되게 많은 학생들이 또 이과에서 실패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스로 책을 보고 이제 독학한 걸 가지고 이제 편입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편입 수학이라는 것도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풀어야 되고 정말 어려운 문제나 지엽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강의에 진짜 많이 녹여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하대나 이런 중위권, 중상위권의 수학과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학원에 왔다가 그냥 문제풀이만 좀 해야지라고 했는데 완전 푸는 방식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다 미적분부터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언을 드리면 더 늦기 전에 좀 빠르게라도 인강으로 미적분, 급수, 선형대수님이 했다면 다변수, 공학수학을 좀 편입 인강을 통해서 저희 인강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학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독학을 해서 중앙대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 짧은 시간에 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나 요령들 저희가 최대한 11년의 노하우를 다 녹여냈으니까 그거를 보시는 게 혼자 뭐 몇 개월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빠르게 한 달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꼭 봐달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재밌는 얘기 해도 되죠? 네네. 제가 독학으로 스타크래프트를 3년을 했었거든요. 우리 PC방 아들이어서. 근데 임요한 씨한테 배운 내 친구가 일주일 배웠어요, 스타를. 제가 바로 짜졌어요. 근데 그때 이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확실히 느꼈는데 분명히 혼자 하는 거랑 우리랑 다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꼭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누가 더 똑똑하냐 그러면은 현재의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풀고 많은 걸 알고 하기 때문에 더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 똑같아요. 다만 그때까지의 기술들을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누군가 알려주는 거랑 현재 누가 알려주는 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가르쳐주는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배우는 사람의 실력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건 진짜 공감하는 얘기라서 꼭 영어든 수학이든 인강을 좀 활용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저도 좀 이야기 좀 할게요. 발언을 하면
편입의 장점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편입의 장점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친구가 준비한 라인은 이미 준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앙대 빼고 경희대나 시립대는 사실 이미 토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 지식이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이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장점을 활용해서 지원폭을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이랑 저랑 얘기하는 게 이제 편입영어를 해서 지원폭을 늘려라. 아까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의 이제 어떤 내용으로 중앙대를 대비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얘기했던 거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냥 중앙대 시험지를 펴놓고 1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돼요. 60분 동안 30문제인데 그게 대학 내용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친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뭐 기출 이제 하반기 어떻게 공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사실 원했는데 저희의 의견은 좀 달라요. 그래서 편입의 장점을 좀 살려라. 그래서 그거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사연으로 좀 이제 넘어가면 이 친구는 인하공전을 다니고 그 다음에 휴학 중에 있고 일반 편입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대학은 이제 뭐 경희대랑 건대 기계과 꽤 높은 과예요. 기계과 그리고 그 중에 또 서강대랑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인데 영어 점수는 몇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60점. 그 다음에 수학은 40점이에요. 비율을 영어를 7로 잡고 있고 수학을 3으로 잡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다른 건 일반적인 학생은 좀 다른 건 5월 달에 시작했어요. 5월 달. 그걸 감안하고 영수 성적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경희대 토익 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라는 부분이 질문이 있었고 나머지 또 다른 질문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월 달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60점이라면 영어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뭐 이 한 점수로 판단하기 좀 어렵 수도 있는데 근데 5월에 시작해서 60이면은 대단히 좋은 점수고요. 거의 뭐 반수 정도 했을 때 나올 점수거든요. 비율을 7대3으로 했다는 거는 역시 또 제가 또 조교 선생님과 추론을 해보면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역시 페이스만 유지해도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수학이 너무 점수가 낮다는 거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중을 7대3을 완전히 뒤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취약점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랑 이어서 좀 제가 경희대 토익 점수에 대한 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영어의 비중을 약간 줄이면서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냉정하게 토익을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 경희대학교 기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일반 편입 기준으로 합격생 분이 뭐 920점 이 정도 이제 뭐 컷 됐던 것 같아요. 해야 될까요,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연을 쭉 읽어보면 상위권도 잡고 싶고 경희대고 싶고 다 잡고 싶은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학 비중을 올려서 수학을 잡아야 뭐 그 다음 있는 것 같고 지금 진도도 빼야 되고 수학 지금 실력도 올려야 되는 상태고 거기에 또 토익까지 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좀 산만한 느낌이 있거든요. 영어랑 수학을 확실히 잡아서 그 대학들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뭐 9월이나 10월에 점수가 된다면 그때 가서 토익을 다시 뭐 해보더라도 지금은 너무 일을 벌리는 느낌이에요. 먼저 하실래요? 아 내가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강력하게. 예, 세게 갑니다. 저는 네네. 예, 세게. 토익을 할 시간이 없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점수 비중으로 봤을 때 수학 7대 영어 3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사례에서도 말했듯이 10시간 공부한다고 봤을 때 영어 3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파트를 또 4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여기 토익이 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시간 계획만 해도 토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토익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베이스만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익 시험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추가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 목표를 서성안으로 잡아야 될지 중위권을 목표로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무조건 서성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혈액생 같은 경우는 농담인가? 수업 시간에 이제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중대 이상 가야 된다. 그 목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야죠. 중대 예, 이상 가야죠. 이것도 당연히 사실 서성안을 목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도 맞는데 이제 이 친구 보면은 지금 막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로 막 하잖아요. 갈팡질팡.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계획. 그러니까 큰 계획으로는 내가 중앙대 이상, 뭐 경희대 이상 이런 걸 하겠다는 어떤 큰 그런 포부를 좀 갖고 공부하되 이 현실과 내 위치가 너무 간극이 크면 희망이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본인도 알아. 못 갈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질수록 점점 더 조금 비관적이 되는데 내가 인서울보다 낮은 실력이면 일단 인서울부터 만들자가 목표가 되면 돼요. 그럼 그거 딛고 다시 중위권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 그걸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성장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꿈을 쫓아가는 거죠.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사람이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좀 약해질까 좀 고민은 되긴 해요. 사실 걱정은 되긴 해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수학은 이제 서성안을 목표로 두는 건 맞죠. 근데 좋은데 구체적으로 좀 수학 얘기를 하면 선대다변수 공수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학교를 대비로 한다면 이 과목을 집중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그럼 미적다변수를 좀 게을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적다변수가 돼야 공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쌤이 지금 얘기한 건대나 이런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두라고 한 이유는 그 중위권 대학이 일단 미적다변수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력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성안을 쳐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성안을 목표로 두는 건 좋지만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전에 먼저 미적다변수를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또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게 되게 빨라야 돼요. 지금 이 친구의 성격이 지금 되게 넓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좁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토익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서성안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대 기계과 높은과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적 다변수 잡고 그리고 성적 올려서 그 다음을 논하자. 이게 맞지 않을까? 또 마침 네. 다른 교재 및 공부 추천 요것도 있네요. 네네네. 있는 걸 네. 영어부터 저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그건데 지금 시간이 사실 나지 않거든요, 이 학생이. 근데 보면 아까 전에도 비율을 우리가 추천한 게 7대3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3시간 공부하려면 사실 수업에 대한 예습 복습으로 이미 3시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계획만 좀 세워봤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교재는 저는 뭐 우리 학원 거여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수업 교재 위주로 가고 만약에 정말 나중에 우리 12월에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남으면 그때는 기출 위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 말고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장황 수학이 컨텐츠가 워낙 좋고 많기 때문에 그냥 인강에서 제공되는 그 자료들만 하셔도 다른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통달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원리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으로는 그게 내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지. 그러니까 한 10번, 15번 이렇게 해야만 그게 나한테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공부하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절대 늘리지 마라. 또 이제 사연을 읽어보면 인간 커리 외에 또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 커리 외에 지금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짜투리 시간 활용법이에요. 이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 식사 시간이나 또는 이동 시간에 좀 짜투리 시간에 팁 같은 게 없느냐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영어 쪽과 수학 쪽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이 학생하고 두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 이 학생 일반 편입의 휴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투리 시간이 없어야 돼요. 자투리 시간이 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동을 하시면 안 되는 학생이 사실 이 종류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좀 독하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자투리 시간이 솔직히 왜 나는지를 잘 일단 모르겠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이면 하루 2시간이고 그냥 계산만 해봐도 열흘이면 20시간에 한 달 60시간이고 6개월 하면은 웬만한 33,000 어휘장 10번도 볼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걸 100% 이용하기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자투리 시간이 유일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동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그 시간에 좀 쉬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어휘라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투리 시간도 좋은데 버리는 시간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분들이 보통 하루에 얼마 피죠? 보통 하나 피는데 얼마나 걸리죠? 1분 아, 정도? 정확하게 담배를 제가 많이 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웠어요? 엄청 많이 아 그래요? 거의 뭐 하루에 2값씩 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외길로 빠져서 이제 수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담배를 피는 시간보다 얘기하는 시간. 그렇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죠. 네. 네. 학생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시간 담배 피고 옆에 있는 친구 잠깐 얘기하고 올라오는 시간 10분이거든요. 그러면 10개를 핀다고 치면은 하루에 100분. 일주일에 700분 맞죠. 한 달에 2,800분. 왜 애들이 이제 그러죠. 이제 시간이 없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본인들이 흘리고 다니는 시간, 담배를 무조건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흘리고 다니는 시간들을 계산을 좀 해서 그걸 줄이는 것도 그 시간을 오히려 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아까운 시간이 뭐냐면 그 식사 시간을 3시간 갖는 거. 식사 시간은 20분씩 1시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스터디 조원들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친구가 일단 제일 큰 건 담배를 안 필 수 있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술을 마실 수도 부분에 있고. 듣고 있으면서 당황할 수 있어요. 노래는 거야? 네. 다만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어쨌든 인간 학생이니까 짜투리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제 20분 동안 그거라도 아끼는 마음이라면 그때는 이제 약한 파트를 좀 인강을 통해서 보는 거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짚어준 거니까 이제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끝낼 것 같은데 수학 오답 노트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근데 일단 이 친구가 수학 점수가 40점대란 말이죠. 그러면 틀리는 게 많다는 건데 이걸 오답 노트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낭비되는 시간이니까 추천하지 않고 적어도 점수가 한 70점대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 추천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오답 노트도 똑같습니다. 80점 이상 나왔을 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틀리는 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 네, 정리하는데 그렇죠. 3시간이 넘어가면 그거 안 하느니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랑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생인데 보면은 이 친구 아까 영어 60에 수학이 40이었거든요. 8월달 점수를 보게 되면 50에 30. 그래서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영어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진행이 돼요. 50점대. 그 다음에 수학은 미응시도 있고 하지만 하반기로 갔을 때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의 비율을 3대7로 잡게 되면 이 친구처럼 수학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보다 지금 영어 감이 있어요. 이 친구는 물어본 친구는 5월 달에 하신 거죠. 이 친구는 3월 달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감이 좋기 때문에 영어랑 수학의 비율을 과감하게 3대7로 해도 영어 점수 충분히 좀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올리면 좋은 결과를 만들 거기 때문에 믿고 이 비율을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학생이어서 이제 잠깐 저 미응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점수대가 나쁘지 않아요. 5, 60 가다가 미응시 때리고 50, 30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달을 쉬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공부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기엔 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계속 지속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나중에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밥을 쏘도록 하죠. 네, 합격하면? 그렇습니다. 네. 합격하면. 이 친구가 그 얘기는 했어요. 꼭 합격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호원대학교 자동차를 이제 재학 중이고 휴학을 한 거죠. 휴학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기계, 아주대 기계를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도는 수학은 선형대 수학까지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친구가 주어진 정보 중에 하나가 4월 수학 모의고사가 50점인데요. 참고할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4월 수학 모의고사가 평균이 56점이었어요. 상위 30%가 78, 상위 10%가 89 이렇게 돼서 평균 정도는 나왔던 친구니까 수학이 엄청 바닥까지는 아니고 평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어가 엄청 바닥이에요 라고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이 3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영어가 바닥이고 수학은 평균일 때 이 친구의 영어랑 수학을 어떻게 이제 하반기를 보내면 좋을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수학이 50인데 명시를 했어요. 영어 성적 바닥이면 난 20점 미만으로. 추론. 미만? 네, 그럴 확률이 높아. 추론으로. 그러니까 최소 30 미만이어야 언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학생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다 들어라 독하게 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짜리 영상을 보는데 3시간 기본기 부족하고 방법도 모르고 방법을 아예 몰라요. 하면 문법이든 논리든 독해이든 아니면 수학이든 아예 그냥 강의를 딱 찍고 요거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 들어라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이론 과정 얘기할 것 같아요. 이론 과정만 보고 기출문제 통해서 어떻게든 감을 다져봐라 라는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이론에서 바로 기출 가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론 과정 끝난 다음에 문풀 시작이 있고 한 권으로 끝내는 문제풀이라고 좀 약간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어 점수가 만약에 20점대, 30점대 초반이라고 가정하면 또 반대로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뭐 70, 80은 아니고요. 50점대 후반까지는 단시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뭐 문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석으로 하는 방법, 구문도 있고 배경식도 있고 문제풀이 노하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경식 공부 같은 거는 지금 뭐 다른 학생들도 들으시면 좋겠는데, 배경 지식으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보통 누가 하냐면 선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5에서 90 이상 나왔을 때 배경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이 학생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이 학생은 뭘 해야 되느냐? 기초 해석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독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 공부했을 때 최대 올릴 수 있는 점수가 5점밖에 안 된다고 보면, 이 해석으로 단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거는 40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학생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장담컨대 60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강의 중에 해석의 원칙이라는 강좌가 있고 논리력 훈련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에 끝내시고 7, 8월 문제풀이 노하우를 한번 듣고 바로 연말 모의고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욕심에서 60까지는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은 올해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영어 성적이 바닥일 때, 그러니까 2, 30일 때 뭐 해도 저 낮은 점수, 안 해도 낮은 점수, 그러면 합리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제 어떤 거냐면 10점과 40점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한 것만 딱 해서라도 단어 많이 외우고 해서 40점대는 넘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60까지 못 가더라도 수학이 7, 80으로 완성됐을 때 10점이랑 7, 80으로 완성됐는데 40 몇 점인 건 달라요. 합격에서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되게 많이 하죠. 이제 영어가 바닥이고 수학이 그래도 조금 영어보다 자신이 있을 때 영어를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친구들한테 수학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영어를 버리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을 끌어내는 방식, 그러면 수학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단어 그리고 기본 아까 말씀하신 독해 정도만 해도 50점대까지는 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시간에서 최대한의 영어를 어쨌든 끌어내라. 잘해라가 아니라 합격에 필요한 걸 좀 만들어라.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강의만 듣는 것만으로도 해도 어쨌든 감이 생기기 때문에 찍는 거에 좀 달라진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50점대 적어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극단적인 선택이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하지 말고 필요 없고 이거 하고 이것만 해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는 어쨌든 다 한 거예요. 다 해보니 자기 생각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됐고 이것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 이거 하지 마 이러는데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했을 땐 이 친구의 공부 과정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들으면 안 돼. 근데 원래 맞아. 하고 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네. 단순하게 얘기하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합격생 같은 경우 경험이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죠. 그런 합격생은 본인의 경험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친구한텐 통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반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합격생이 좀 독하게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넌 잠을 자면 안 돼. 네,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정말로 안 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편입을 지금 저희한테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합격생의 말을 듣지 말라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어쨌든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학 얘기. 수학을 근데 이 친구도 어쨌든 50점 맞았지만 자신은 없어요. 수학 자신이 없고 이 친구 말고도 이제 영어 30에 막 수학 30 이런 친구도 꽤 많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한 비율, 영수의 비율을 우리가 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영어는 아까 그 공부법에 대해서 정해줬으니까 수학은 딱 그냥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든 수학이든 점수가 낮을 때는 공부의 이 원동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점수가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했는데 점수가 눈에 안 보이면 또 하기 싫어지니까 수학은 딱 선형대수까지 나갔으면 다변수를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변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복습도 선대는 그냥 가볍게 개념이나 공식만 보고 미적분하고 급수, 특히 급수가 양이 적은데 점수 올리기엔 진짜 좋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미적, 급수, 다변수를 7, 8월에 하반기에 정말 많이 해라. 그러면 한 6, 70점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합격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재를 10번 이상 복습해야 돼요. 수학. 근데 다 들으면 10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격생들의 진짜 인터뷰를 다 보세요. 다 진짜 10번 했어요. 이 부분이 답이거든요. 두세 번 복습하고 네다섯 복습하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수학 점수를 진짜 올리고 싶으면 적어도 미적 다변수는 10회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선대 공수는 뭐 해독이 좀 적더라도 미적 다변수는 시험장 갈 때까지 무조건 해독을 10번 해라. 복습을. 그리고 저희 이제 자료 중에 아우디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교재가 10번이면 아우디는 그냥 두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0번 이것도 10번이 아니라 교재가 핵심이에요. 어떤 모든 공부에는 교재가 핵심이니까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을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어 점수보다 수학이 높은데 그 비중을 아까 학생처럼 해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가는 것보다 수학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쪽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배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거는 이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영어가 바닥, 수학은 적당한. 끝까지 안 올랐어요, 영어. 제가 아는 친구인데 서강대 이제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사실 서강대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좀 아니었어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친구는 어쨌든 7, 8월까지는 영어 수학을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점수가 영어가 안 나오니까 좀 선택적으로 수학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한 80-90% 이상의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꾸준히 단어만 그리고 수업만 듣는 정도 이상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수가 11월, 12월 때 좀 많이 그래서 올랐고 원래 한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가능한데 과를 좀 낮췄어가지고 합격한 그런 사실 케이스. 정말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박철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봐도 그냥 이건 왜 이렇게 이건 뭐지 싶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운이 좀 따르지 않나 싶으네요. 예. 그래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를 완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그래도 40일에도 유지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저게 의미가 있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서강대도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영어를 어쨌든 뭐 3 또는 수학을 7로 해서 수학을 많이 하고 거기에 영어는 최소한 어쨌든 이 친구가 많은 점수를 원하는 건 네. 아니니까 최소한 3에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단어랑 뭐 기본 독해 이렇게 해서 40-50점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서강대까지 운이 좋으면 근데 와. 밑에 대학들도 어쨌든 또 합격하니까 그렇게 비율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학생 그 네. 핵심 질문이 또 마지막 이게 핵심이죠. 진짜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각자 이 사연을 읽고 다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인강 공부를 할 때 1시간짜리 영상을 볼 때 3시간이 진행이 된대요. 이 부분은 어떤 공부법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이건 모든 인강 학생들이 좀 잘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혹시나 이런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먼저 영어 선생님들의 이야기 듣고 수학 쪽으로 할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영수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영어는 이제 베이스가 매우 낮은 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이 학생이 좀 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자꾸 멈추면서 이해를 하고 또 멈추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입시나 시험 공부 대비 영어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그냥 진도량을 맞춰서 빨리빨리 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히 했을 때 얻는 점수 폭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뺐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 폭이 후자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방법 같고 제가 지금 이 학생은 또 역시 추론컨대 시간 계획을 안 세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 계획이 없이. 제 생각에는 인강을 청취할 때도 하루에 몇 시간을 보겠다라고 그 라인을 정하시고서 시청을 하시는 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완벽주의예요. 그러면서 자기 약간 완벽주의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제일 네.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싫어요. 완벽주의였고 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주의자거든요. 네, 저 완벽주의라서 이 말할 때 그게 안 좋다는 걸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안타까운데 완벽한 건 없어요. 뭐 영어도 10회도 뭐 수학도 10회도 그러니까 여러 번 보면서 계속 이렇게 묻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림이 확실해지는 건데 한 번에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다시 보면 또 결국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시간만 많이 소요됐고 그러니까 가볍게 계속 묻히듯이 계속 보는 게 더 맥락 잡기도 좋고 포인트 잡기도 좋고 그러면서 전체 윤곽을 아니까 다시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게 있어서 뒤에 이게 있구나를 두 번째 볼 때 빠르게 알 수 있는데 거기 계속 파묻혀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저 의견도 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의 해결책이 혼자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리고 다시 가면 되는데 멈추고 가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실강이거든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왜냐면 그렇죠. 실강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 실강은 맞아. 질질 끌려가지고 맞아. 실강은 돌리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쭉 진행하니까 일단 가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솔루션을 두 가지를 준다면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장 추천을 하는 거고 이 성격이 지금 바뀌면 좋은데 못 바뀐다면 차라리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을 추천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인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면 현장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흐르듯이 그냥 지나가줘야 일배속으로 돼요. 하고 그냥 멈춤 없이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친구일수록 질문을 꼭 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형광 말씀하셨는데 형광의 장점은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강은 보면 저도 인강이 이제 질문이 꽤 오는 편인데 하는 친구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 수에 비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의 수는 제가 뭐 세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적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 질문을 안 하면 거의 끝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일을 듣기 싫은 게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초가 없어서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거 없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는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죠? 예, 뭐 나름대로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근데 뭐 이게 정확한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1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인데 머리를 모았으니까 또 이 5명이 일반적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부분에 속했는지를 잘 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 개인 페이지 Q&A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입이 사실 많이 어렵지만은 그 합격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화이팅! 화이팅!